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금통위에서 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조정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기존 3.2%에서 3.0%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10대의 거식증이 어떤 정신건강 문제보다 높은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기준금리 살펴보면요. 연 1.5%로 유지가 됐는데요. 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또 중국 증시 하락 같은 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겠죠? 예, 맞습니다. 금통위는 보통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굳이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금통위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네. 반대로 보면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한미 간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우려를 더 키우게 됩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참고로 이번에 전에 전문가들의 98%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요. 그만큼 올릴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늘 금통위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로 조정할까 하는 이 대목이 큰 관심사였는데요. 기존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어요. 자, 현대경제연구원 예상치는 2.8%입니다. 실장님, 어느 정도 조정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은의 전망치를 또 전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금통위가 작년 10월 달에 성장률을 3.2%로 전망을 했었는데 네. 그 후 3개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세계 경기가 훨씬 좋지 않았고요. 유가 하락보다 예상보다 더 컸고요. 그래서 수출 감소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설비 투자도 훨씬 더 약화됐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발표 전부터요. 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까지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 3%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도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2%대로 이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굳이 3%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시각을 가지고서 여쭤보신 거로 판단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금통위가 현재 경기 흐름을 보고서 3.0%로 수정한 것이지 다른 경제 외적 이유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정부는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자, 수출 부진 계속되고 있죠. 또 중국발 경제 둔화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정부부터 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낮춰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한국은행과는 달리 정부는 정부 정책의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성장률을 조금 더 높게 전망하는 것이 기존까지 이제 경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특수성이죠. 이러한 정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낮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든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정부가 전망치를
낮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 말씀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 예상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 내수 회복이 좀 관건일까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회복세가 얼만큼 강한가 이건데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1, 4분기 지금이죠. 지금 1, 4분기에 소비 절벽과 추경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추경과 소비 활성화 대책 때문에 내수 경기가 크게 살아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효과가 이제 약해지는 올해 1, 4분기에는 내수 경기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수 회복 추세를 올해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3%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내수 회복이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이 작년에 결국 이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서 지금 추경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도 기억나고요. 또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도 있었는데 자, 올해 민간 소비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좀 이 조치가 이어지겠습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수치상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네. 전반적인 경기 흐름, 민간 소비 흐름은 약한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메르스 충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즉 기저효과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민간 소비라는 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네. 상환 부담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가 쓸 돈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노후 불안과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때문에 쓸 돈이 있어도 지갑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상반기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 뭔가 이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새로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요. 청문회에서 추경 편성 없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3.1%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해에는 추경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3%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좀 낙관적인 해석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가능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 4분기에 내수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내수 경기 회복세를 유지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조기 집행 같은 이제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이 이제 내수 경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 뭐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것만 가지고 과연 내수 경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임시 공휴일을 한 번 더 지정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1, 4분기에 이제 연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개별 소비세를 개별 소비세 인하를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 때에 따라서는 서머타임제를 한다거나 하는 추가 대책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정부가 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올해도 또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도 다소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문화로 안착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모든 민간이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내수라고 해도요. 또 이 글로벌 요인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내수 수출을 참 엄격하게 이게 끊어서 보기도 쉽지 않아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중국발 쇼크, 우리 실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좀 이 중국발 둔화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게 될까요? 예, 이제 올해 한국 경제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중국발 리스크다라고 딱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면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내내 중국의 실물 지표나 금융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리스크를 잘 대비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잘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중국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 이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은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조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아하, 하는 게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세계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나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올해 4번이 아니라 한 2번, 3번밖에 안 될 거다라는 네. 예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이었습니다.